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퀴즈와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및 와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와탭 랩스 송재진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템랩스 데브옵스 팀 리더 송재진입니다. 이번 소개드릴 세션은 와템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 서비스를 소개드리기 전에 이미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IT 시스템 모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만족을 얻도록 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스템 이상 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시스템을 상시 유지보수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측된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비용 절감, 인적 비용 투입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컴퓨팅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장애에 대해서 빠른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요거 하나를 바라보고 하는 게 모니터링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큰 맥락에서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모니터링보다 또 조금 더 복잡하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옵서비리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이라는 게 적극적인 행위하고 무관하게 시스템을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단어라고 하면 네. 옵서비리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행위를 옵서비리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툴을 도입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시스템 전반적으로 관측 가능한 수준을 높이는 관점으로 observability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국내 넘버원 사스 모니터링 스타트업이고요. 회사의 모토는 세상에 이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입니다. 1000여 개 이상 고객사가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보안이라든지 품질 관련 인증된 GS 인증 또는 CSAP 인증을 취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서비스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와탭 모니터링 서비스의 범위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고요. 기존의 모니터링 제품이 포인트 솔루션,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포인트 솔루션 위주였다면 저희는 보다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 형태로 모니터링을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이라든지 모니터링 단위를 관리하는 부분도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로 계층화해서 관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쓰고 있는 사용자들은 개별 권한을 가지고 모니터링 설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회한다든지 식의 롤 베이스의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템 모니터링이 뭐 인프라의 매트릭 정보뿐만 아니라 뭐 애플리케이션, DB 정말 방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수집을 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모든 담당자가 뭐 예를 들어 나는 서버만 담당하는데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깊이 있게 볼 필요도 없고 DB도 볼 필요가 없다면은 서버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고요. 모니터링 대상별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아마 이제 롤별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화면을 띄워놓고 소극적인 관제를 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설정을 바꿔가면서 튜닝을 해가는 담당자도 있을 거고 각각 이제 권한을 달리하는 롤 베이스 권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막 서버의 설정 이런 거 바꾸면 안 될 거니까. 근데 그들은 또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위해서 서버 매트릭 정보를 보긴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들한테는 그냥 조회 정보만 주고. 맞습니다. 근데 인프라 운영자는 뭔가 설정까지 바꿔야 되니까 그들한테는 좀 더 깊이 있는 정보까지 제공해주고 뭐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이런 게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클라우드 사용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융권도 있을 거고요. 네, 네.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경우는 이 플랫폼 그대로 온프라미즈 환경에 세팅을 해드리는 아.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축형 제품도 제공을 한다. 네, 구축형 제품을 제공하고 이게 단순히 구축형 제품보다는 네. 저희 SaaS 플랫폼 그대로를 고객사에 아. 세팅을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SaaS 위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대상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고객 환경이 AWS에 있든 아니면은 IDC에 있든 모니터링 대상은 무관하게 저희 서비스는 동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런 뭐 클라우드 서비스든 아니면 온프레미스 인프라든 뭐 네. 와테베 에이전트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은 그냥 맞습니다. 거기서 다 알아서 수집을 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클라우드를 쓰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까지 있다면은 네. 뭔가 와테베에서 하나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 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준비한 자료 아닙니다. 네. 저도 그냥 넌지시 추측해봤는데 그게 맞다고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거죠. 이제 멀티 아, 리전을 네. 대응하거나 그리고 클라우드하고 IDC가 혼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 지역별로 이제 데이터 다를 수 있지. 법규를 위해서 이제 네. 지역 밖, 리전 밖을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그런 고객분들 꽤 계시고요. 음. 그런 경우는 유럽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유럽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프랑크푸르트에 리전을 두고 네. 북미 쪽은 또 북미 쪽의 법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에 리전을 두는 형태로 네. 분산 리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통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네. 뭔가 그러니까 본사 서버로 일단은 수집을 한 다음에 네네네. 거기에서 각각의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온 거라면 GDPR을 준수하는 그런 정책을 적용하는 곳, 뭐 맞습니다. 북미 쪽에서는 그들의 규정을 이렇게 적용해 놓은 그런 공간을 따로 이렇게 두고 막 다시 데이터를 그쪽으로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미리 감안해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구성이 가능한 근간에는 멀티 테넌시를 지원하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네. 네,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수집을 했을 때 그 논리적인 수준으로 다 격리가 돼 있고요. 네. 이 격리가 논리적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위치에 상관없이 그렇군요. A라는 데이터가 뭐 유럽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음. 전혀 다른 정책을 적용하거나 음. 컨트롤하는데 무리가 없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이게 저희가 모니터링 회사다 보니까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안전하게 보관되고 뭐 있고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계시겠죠. 맞습니다. 네. 뭐 인프라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도 네.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음. 장담을 뭐 보장을 해드리고요. 오.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링을 뭐 여러 리전에서도 수집하시고 DB라든지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네, 한 화면에서 어떻게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보여줄까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대시보드를 그냥 마우스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식으로 네. 직접 구현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대시보드는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아. 네. 기본 템플릿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되 네. 기본 템플릿에서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약간 수정해서 개인적으로 대시보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문제 상황 또는 뭐 평상시 모니터링 하실 때 그냥 그 대시보드를 끄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이런 어떤 사용자 정의, 그러니까 그 개개인별로 맞춤화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네네. 한편으로는 자유도는 되게 좋아요. 근데 네. 맨 처음에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뭘 내가 모니터링 해야 네네네. 될지를 잘 모르니까 네네네. 뭐부터 설정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되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업무에 따라서 맞춤화된 뭐 템플릿이나 업종에 따라서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라는 그런 정보들만 모아놓은 대시보드나 뭐 이런 어떤 템플릿을 네네.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네. 와타임스는 어떤가요,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수십 가지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 네. 템플릿 기반의 이제 대시보드가 아니라도 미리 프리디파인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시지 않더라도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린 대시보드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 매트릭을 조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 정의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은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모니터링 엔진 뒤에 그
AI하고 머신러닝 엔진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되게 애매한 부분은 그겁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가이드라인을 얼마만큼 잡아야 될까? 아, 맞아요.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라고 네. 이제 물음표를 겪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는 저희 머신러닝 엔진이 베이스라인을 알아서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오. 네, 최근 트렌드, 뭐 최근 2주, 한 달과 트렌드와 많이 이상하게 벗어났다 그러면 그 지점을 알려주고 그걸 또 알람으로도 보내주죠. 이게 보통은 그 수동으로 뭔가 임계치를 설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뭔가 트래픽이 튀거나 뭔가 이상이 발생하면 나한테 알람을 줘라고 했는데 네, 뭐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막 알람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임계치를 높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맞습니다. 문제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 제가 봤었던 저런 AI, ML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네.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AI가 딱 이렇게 제시해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런 임계치 설정 부분을 알아서 지금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민감도 정도만 설정을 하면은 네. 베이스라인 전이 없이 변동, 평소에 가지고 있는 폭을 크게 이탈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 부분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당연히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건 AI 기반의 알람도 있고요. 네. 네. 상태 기반으로도 당연히 네. 알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SaaS 서비스다 보니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형태로 이제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신 경우에는 알람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메신저와 또 연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SMS 서비스를 따로 가입해서 연동을 하거나 하는 부가적인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네. 저희는 단순히 전화번호 입력하면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쓰고 계신 사내 메신저 정보만 입력하면은 거기로 이제 그대로 이상치에 대한 알람을 보내드리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런 메신저 외에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네. 저기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알람을 수신하기 위해서 표준적으로 쓰는 웹훅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웹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문제 없겠네요. 네, 뭐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그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의외로 기술적인 일보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맞아요.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수십 개 고객사에서 내부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보고서 템플릿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에 인티그레이션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운영 범주에서는 저희 보고서로 다 수용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인 서비스 범주에도 포함되는데요. 보고서 양식이 내부에서 쓰는 거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럼 저희 쪽으로 요청 주시면은 네. 저희가 보고서를 맞춰서 또 진짜요? 템플릿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 검증된 보고서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데 네네네.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네. 와탭에 전화하면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좀 좋네요.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응을 해드리고요. 기존 보고서도 다 그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고객들이 이런 연락을 많이 주면 줄수록 나중에 와탭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계속 고스란히 혜택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연락을 많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저희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장점 또는 이제 태생적으로 가장 강점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면은 뭐 대시보드도 살짝 넘어가고요. 네. 액티브 트랜잭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외산 서비스에는 보기 좀 힘든 기능이고요. 네. 서비스에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럼 현재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뭐가 있을까? 현재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어디쯤 실행되고 어느 구간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기능입니다. 네. 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맞아요. 가지고 추적하고 네. 문제를 이제 유추하는 그런 네, 접근 네. 방식이었다면은 네. 저희 서비스 액티브 트랜잭션 기능을 사용하면은 문제되는 그 시점에 바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어떤 요청에서 누가 요청했고 어떤 메소드 몇 번 라인을 수행 중입니다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즉슨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부하라고 할까요? 기존 네네. 그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부하가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부하는 사실은 모니터링에 발생하는 부하는 사실 거의 미미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사실은 모니터링 업체의 똑같은 고민인데 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되 네. 고객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요. 모니터링 네. 회사의 숙명이기도 하고 이제 업력에 따라서 네. 알려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너무나 큰 뭐 부하도 걸릴 수 있고 네,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1분 단위 아니면 뭐 좀 많이 한다? 그럼 뭐 10초 단위, 뭐 네네. 5초 단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네네. 이렇게 하려면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기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던져주는 네. 모듈도 있고요. 네. 그리고 클릭한 그 시점에 다시 요청을 발행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딱 클릭했을 때 뭔가 던져갖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네요. 그때 네. 시점에 맞춰서. 맞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신기합니다. 네. 그 응답 시간 분포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존부터 많이 제공하던 그래프인데 네. 외산 서비스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SaaS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응답 시간 분포도를 제공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말씀 그 맥락으로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 양도 많아야 되고 네네. 실시간으로 뿌려져야 되는 네. 그 복잡도를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SaaS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랜잭션 응답 시간 분포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잭션 응답 시간 분포도를 쓰면은 여러 가지 패턴들을 그냥 볼 수가 있죠. 네. 뭐 락이라든지 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미지 자체를 저희도 머신러닝 모듈이 이미지 패턴을 인식해서 네. 이런 상황에서 알람을 보내드리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매트릭 정보로 봐서는 별로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네. 이런 말씀하신 이런 패턴 기반으로 보니까 문제네? 근데 그거를 AI가 탐지해서 알람을 준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야. 보통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큰 틀에서 네. 이런 패턴을 보고 문제다 아니다를 먼저 판단하고 드릴다운 해 가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람이 화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네. 때 이런 패턴이 났으면 네, 한번 네. 놓치게 됩니다. 아. 저희 알람을 쓰면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네. 이런 부분을 메시지라든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니터링 완전 전문가면 이 패턴만 보면 문제다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모니터링 전문가 수준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패턴 봤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네. 문제 아닌 거로 이렇게 놓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아템랩스의 AI가 딱 감지해서 알람을 준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알람을 받는 행위가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하루 종일 모니터링 화면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런 알람을 안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일 거니까요.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잭션을 연계 추적하는 기능인데요. 네. 최근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엔 이제 3티어라고 웹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DB 정도가 네네. 있으면은 네. 끝났는데 지금은 다 모듈별로 다 네. 쪼개놨죠. 네네. UI를 담당하는 모듈, 뭐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네, 모듈 맞아요. 수십 군데를 거쳐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모니터링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연관관계를 드래그 한 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 역시 트랜잭션 호출 관계 분석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네. 개별 트랜잭션을 엮어서 이제 트리 구조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 호출한 친구 그리고 뒤에서 호출을 받은 친구들을 퍼센티지 비율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뒤로 비율을 가지고 판단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중심 모듈을 찾게 됩니다. 중심 모듈 또는 메인이 되는 문제되는 모듈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개별 트랜잭션을 딥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니면 전체적인 조망으로 통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전혀 또 다른 효용을 가지게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허받은 기술이 있습니다. 액티브 스택이고 탑 스택 분석이라고 전통적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분들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면은 장애가 발생한 그 시점의 데이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 네. 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했냐? 네. 증상을 재현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대충 여기 좀 문제가 생겼을 거니까 네. 여기쯤 로그를 좀 더 걸어보고 네. 이제 쳐다보자 하고 문제가 재현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재현이 안 되면은 원인을 또 파악 못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다시 하는 거고요. 아. 재현이 됐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럼 이제 다른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에 또 로그를 걸고 네, 문제가 또 재발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을 많이 썼죠. 되게 비효율적이네요. 비효율적이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죠. 비효율적이나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액티브 스택을 쓰면은 네. 실제로 덤프를 주기적으로 다 떠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장애 재현이 불필요해집니다. 그냥 돌아가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그 시간대의 데이터, 스택 정보 데이터만 보시면은 네. 뭐가 원인이구나를 판단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야, 데이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싹 다 계속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서비스가 또 SaaS로 제공되니까 뭐 굳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스토리지를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고 뭐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우리는 그 비용 신경 쓸 거 없고 맞습니다. 미쳤네요 진짜. 네.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 클라우드 비용 되게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네. 어쨌든 되게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현대화됐어요. 네. 현대화돼서 기본적으로 비동기 트랜잭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좀 강조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티나 또 리액터 같은 비동기 트랜잭션을 많이 쓰는데 전통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가지고는 비동기 컴포넌트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블랙박스였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까지 저희 모니터링 서비스에서는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응당 제공해줘야 되는 이제 통계적인 기능들인 거죠. 네. 여기 보면 그래프들이 쭉 나오는데요. 특정 사용자 요청 URL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한 달 또는 두 달, 세 달씩 트렌드를 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A라는 사용자 요청이 한 달 전부터 많이 느려졌네. 네. 또는 일주일 전부터 속도가 개선됐네. 이런 것들을 쭉 펼쳐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그렇죠. 트렌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혀 다른 DB 쪽에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처리되던 요청이 최근에 느려졌네 네. 라고 하면은 한 달치, 일주일치 그래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네네. 이 시점부터구나 라고 바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서비스에 대한 좀 전방위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맞습니다. 네. 지원하는 플랫폼은 사실상 자바 기반이면은 모두 다 지원한다고 판단하셔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Node.js 지원하고 있고, PHP, 네. 파이썬, .NET. 단내까지. 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저 모르겠다. 고랭입니다. 네. 처음 봤어요. 네. 다 되네요. 이 정도면. 사실 커버리지로 판단하면은 네. 더 넓은 서비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정도 서비스로 이 정도 디테일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네. 적어도 이제 국내에서 쓰는 언어 대부분은 다 수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서버 모니터링이거든요. 서버, 네. 서버 모니터링은 저희가 SaaS 기반이다 보니까 궤를 조금 달리하긴 합니다. 전통적인 서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네. 레가시 금융이라든지 공공 쪽에서 많이 쓰는 네. 패키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랑 이제 저희 서비스는 컨셉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전통적인 서비스들은 유닉스 장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포커싱도 이제 유닉스 장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그쪽 영역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x86 리눅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특화된 지표들을 수집하는 식으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궤를 달리할 수는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aaS 서비스다.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하고는 설치가 조금 다르고요. 네. 저희는 1분 이내에 간단한 명령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저희 서비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고 네. 바로 에이전트 내려받아서 그때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그냥 이런 모니터링 잘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모니터링을 쓰고 있었는데 네.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때 그냥 와탭에 가갖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에이전트 다운받아서 일단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 네. 과거엔 이게 전혀 안 됐죠. 네.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면은 일단은 뭐 문의 남기고 전화 연락 오면은 그때부터 뭔가 협의하고 뭐 가격 얘기하고 라이센스 받고 뭐 이런 다음에 뭐 엔지니어 와서 설치해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빨라도 한 달, 두 달씩 걸리던 프로세스가 거의 네. 분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서버 모니터링을 의외로 클라우드 위에서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스 제공해주는 데이터, 예를 들어 AWS의 클라우드 워치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걸로 운영하시는 커버가 되니까. 네, 충분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음. 효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아, 문제가 생겼네? 이게 원인이 뭔가 못 네. 잡아내. 이런 네.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은 경우에 이제 트렌드를 보거나 네. 큰 맥락으로 보는 데는 클라우드 워치를 보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순간적으로 CPU가 튄다, 순간적으로 특정 리소스에서 문제가 있다를 감지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샘플링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건데요. 아,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초 단위로 네. 수집하기 때문에 네. 장표에서 보이는 이 두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한쪽은 굉장히 완만하게 표현이 왼쪽 되고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오른쪽 거 보면 이거는 지금 맞습니다. 네, 튀는 게. 네. 야. 그래서 용도는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를 가지고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와템랩스 같은 이런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 네. 네, 라고 이해하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VM에서 뭐 몇 가지 이제 눈여겨보아야 될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CPU 스틸을 예를 들겠어요. 오, 네. CPU 스틸은 CPU를 도둑 맞았다는 거죠. 처음 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오. 이미 지금은 워낙 다들 알고 계신 지표긴 한데 예를 들어서 CPU 코어 하나를 할당 받았으면은 아, CPU 100을 써야 되는데 네. CPU가 이게 나는 지금 CPU 말씀하신 그 100만큼의 비용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성능이 지금 100만큼 안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남이 쓰고 있어갖고. 맞습니다. 야. 네,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클라우드는. 그러네요. 네. 우리만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CPU 스틸 지표를 조금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게 공유 자원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IO 네트워크 네, 다 그렇죠.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네트워크가 분명히 올라가야 될 사용량이 올라가야 될 구간에 네.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보일 겁니다. 아. 네, 디스크 IO도 그렇고요. 네네네. 굉장히 자주 있는 사례긴 합니다. 야. 네, 이런 걸 판단하는 데는 네.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이퍼바이저 쪽, 그냥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쪽이 아니라 OS 내부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지만 이런 지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버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목적은 알람이 되겠죠. 아, 네, 그렇죠. 프로세스가 잘 살았나 죽었나, 네, 네, 네. 이상한 리소스 사용량이 갑자기 스파이크 치지 않냐. 네, 말씀드렸다시피 알람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클라우드는 거의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 기존에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하고 서버 모니터링 두 가지 토대에서 쿠버네티스에 특화된 지표들이 추가가 된 것들이 저희의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은 다 지원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AWS의 EKS를 쓰시든 아니면은 자체적인 IDC를 가지고 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세팅을 했든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맥락은 그렇습니다.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관점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을 네, 잘 동작하지 않는 네. 맥락이겠죠. 네. 그래서 둘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보여주는 게 저희 컨셉입니다. 인프라만 보는 것들은 사실은 오픈소스로도 어느 정도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워낙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렇지만 프로메테우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오픈소스 프로메테우스에서 보여주는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하는 정보 두 개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과연 보여줄 수 있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엔진도 가지고 있고 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엔진도 가지고 있고 이거 수집하고 통계화하는 저장 구조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꽤 오래전에 출시했죠. 국내에선 저희가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저게 돼야 말씀하신 그런 클라우드 컨테이너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문제인지 아니면 컨테이너의 자원 문제인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각각 따로 보고 있으면 연관성이 이 분석이 안 되니까 모를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와탭은 그거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뷰를 제공하고 있죠. 뭐 대상을 뭐 노드로 그룹을 한다거나 리플리카 셋으로 그룹한다거나 네. 일단 이 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 뷰 안에서 네. 조그마한 이제 네모 하나가 컨테이너인데요. 여기를 올리면 실제로 이 안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고 네.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 트랜잭션은 어떤 메소드를 쓰고 있고 네. 까지 뎁스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그럼 과거에는 어땠어? 아. 어제는 어땠어? 네. 일주일 전은 어땠지? 네. 라는 분단위로 과거 상태를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랑 비교를 해봐야 지금 이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통합하기 시작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로그인데요. 결국은 뭐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그를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한두 대를 운영하던 과거 환경이면은 그냥 터미널 들어가서 사용자가 네. 명령어를 쳐서 네. 로그를 보면 되는데 컨테이너가 수백 개, 수천 개씩 너무 많아. 수천 개씩 네. 올라가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로그를 보는 게 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진 네, 거죠. 어렵죠. 네,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가 그때부터 또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구대의 로그를 다 한 곳에 모으자. 한 곳에서 모으고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것도 보고 네. 검색해서 찾는 것도 제공하자 네네. 라고 한 게 이제 저희의 로그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네. 로그 모니터링 서비스는 별도의 이제 기능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로그라는 메뉴가 생겼고 아. 네. 서버 모니터링에 로그라는 메뉴가 생겼고 어.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고자 하는 로그가 어플리케이션 로그든 서버 로그든 쿠버네티스 로그든 메뉴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어 있죠. 네. 네. 로그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쌓고 있는 로그도 있을 거고 네. 서버 로그도 있을 거고 네. 어플리케이션 로그도 있을 거고 네. 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저희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 될 거고요. 네. 기능적으로는 간단하게는 시작합니다. 라이브 테일이라고 수집한 로그를 다 실시간으로 계속 스트림으로 올려줍니다.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원하는 키워드만을 찾아서 필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이라이트 할 수도 있을 거고 네네. 이런 기능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로그 탐색기는 과거에 발생한 로그를 뭐 건수나 추이별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한 달 전에, 뭐 일주일 전에 로그 키워드 몇 건, 에러 몇 건씩을 이제 보기 위한 겁니다. 로그 검색기는 이제 탐색기보다 조금 고도화된 검색을 제공합니다. 탐색하고 검색하고 한글로 얘기하면 되게 별 차이가 없는데요. 네. 영어로 얘기하면 익스플로러하고 서치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약간 탐험적인 느낌이고요. 네. 서치는 찾아내다의 느낌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하는 키워드에 미리 인덱스들을 걸어둔 겁니다. 걸어두고 그 인덱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 모니터링, 전체적인 클라우드 모니터링 내에서 로그 검색기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로그 검색에 대한 전문적인 도구들이 있었죠. 있고 지금도 있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합니다. 네. 거기서 제공하는 기능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전반적인 모니터링 하면서 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탐색이라는 거는 뭔가 그 펼쳐져 있는 그 정보 안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느낌이라면 맞습니다. 검색이라는 거는 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네. 보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딱 키워드로 명시해서 그 부분을 딱 끄집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탐색보다는 네. 검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딱 그 부분만 캐치해서 이 부분이 문제였네? 그럼 거기서부터 드릴다운 해갖고 그 다음부터 탐색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탭은 그런 로고 검색기까지도 제공을 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 중에 URL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네. URL 모니터링은 매우 단순합니다. 음. 단순히 저희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특정 URL을 쳐다보는 겁니다. 네네. 네, 쳐다보고 살았냐, 죽었냐, 음. 네, 응답이 빠르냐, 느리냐. 느리냐, 네, 이렇게만 네. 계속 쳐다보는 서비스인데요. 네.
네, 무료 서비스입니다. 좋네요. 네, 무료 서비스고 사용에 제약도 없고요. 예, 그 서비스에 뭔가 지연 시간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네. 지연 시간이 너무 느리면 문제 있는 거니까 어디를 좀 살펴봐서 튜닝하거나 해야 될지도 알려줄 수 있는 건가요? 어디를 튜닝해야 될지를 URL로 알려주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네, 다만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그거라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시간대가 언제다.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유추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무료로 이메일로 알려드리는 거죠. 야, 좋네요. 네, 이건 무료 서비스라서 아주 처음에 이제 관문이 되겠죠. 모니터링을 처음에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뭔가 아직 경험치가 많이 부족했을 때 이거부터 시작해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부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더 설치할 필요도 없고 URL만 입력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문제를 출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이야, 네. 저희 것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비스하고 있는 도메인이 있으면은 꼭 네. 써보시기를 네.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와템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와템랩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문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안내를 보셔도 되고 홈페이지 곳곳에 숨어 있는 채팅 문의하기 사용하셔서 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그런 문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냥 쌌쓰잖아요. 네네. 가입해서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다가 뭔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보고 싶어. 그때 네. 문의를 남기거나 네. 뭐 아니면 상담 신청을 남기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네 번째 세션을 준비해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